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1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아침 즐겁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그러나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데일 카네기. 감사 스마일도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걸 갖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걸 해도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갖다 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일단 행동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은 또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날 때, 의심과 또 공포가 생겨날 때, 일단 행동하면서, 작게라도 실천하게 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감사 스마일도, 진짜, 주 6일 일하고 딱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일요일날 어제는 제가 서울 도심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울 도심 다녀왔던 거는 짧게 쇼츠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 스마일 TV 찐팬분께서 멋지게 이 사진을 갖다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사 스마일 TV 그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이 10분이 안 돼서 제가 멤버십 영상을 갖다 못 올리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7분, 8분이 지금 멤버십이 가입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 팬분들께서 저희 찐팬분이라고 하더라도 주 1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니면 뭐 평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영상을 어떤 식으로도 촬영을 해서 찐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갖다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 찐팬분 중에 한 분이 또 사진작가님이세요. 보시면 이 전경이 정서진의 그 일몰 풍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사진작가님의 달빛 여명이라는 정식적인 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진작가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제가 아침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 경인 알아봤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인천 청라까지 김포에서 한번 가보실 것을 또 추천드리고 제가 지난 주말 어제 불꽃놀이 현대 유람선 크루즈 불꽃놀이도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서진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지나만 가보았는데 정동진만큼 사람들이 정서진도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할 것이고요. 저는 인천 부동산 특히 또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송도라든지 청라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그리고 또 영종도 또 루원시티 이쪽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드립니다. 제가 방송 전에 조금 이야기가 많았죠?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중앙 썬데이의 오유진 기자님의 3기 신도시 난항, 광명 시흥 토지 보상부터 막히고 하남 교산 첫 삽도 못 든다. 인플레 감소에 막힌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가지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네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꾸준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어떤 분들께서 이제 제가 뭐 신문당 석부 연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나하고 또 생각이 안 맞으신 분들은 물론 좋아요를 갖다 눌러드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왕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제가 하루에 평균 2번 정도를 갖다가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뭐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댓구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게 조댓구알인데 저는 좋아요와 구독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게 되면 또 바쁘신데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면 또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좀 드립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신문 기사를 살피기 전에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 스마일도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입주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을 드리고 가장 문제되는 거는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청약을 기다리신 분들께는 어차피 그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데, 사전청약 당첨되시고 본청약까지 이제 2024년, 2025년 본청약을 갖다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께는 조금 이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계양 신도시 부지 일대인데요. 공사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조용했고요. 일단은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감자스마일도 계양 신도시 착공 소식을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공사 소음이라든지 중장비가 붐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의 S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께서도 공사 현장이면 떠들썩해야지 정상인데 몇 달째 조용한 상태다. 아마 계양지구보다 늦게 시작한 민간재 개발이 이미 입주가 끝났는데 아마 계양 신도시도 2030년에나 입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의 또 다른 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임기 말 추진했던 개발 사업이고, 이 개발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갖다 그대로 받아서 지금 주택 공급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자스마일도 제가 창릉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이제 창릉 신도시에 착공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창릉 1,000만 원은 착공이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창릉의 1단계 사업이라든지 2단계, 3단계 사업도 많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도 계획보다 더 많은 또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착공이라든지 입주 그 예정일도 지금 계획보다 좀 더 늦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은 2020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25년이었고 변경된 입주 예정일이 2026년과 2027년입니다. 창릉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000호에서 36,000호로 좀 줄었고 입주 예정일이 2025년이었는데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 근데 저는 2027년 하반기가 창릉 1,000마을은 아마 입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2028년을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뿐만 아니라 부천 대장이라든지 하남 교산도 지금보다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토지주와 시행사가 마찰,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하지 못한 그런 3기 신도시 현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분들은 이를 두고 이제 예견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전청약을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때 가는 그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말뿐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말과 행동, 실천이 조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개발 계획 발표 당시부터 개발 일정을 좀 촉박하게 잡아서 예정대로 주택이 공급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당시 시장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약간 좀 실제 계획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입주하겠다라고 지금 약간 그런 허풍은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발표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도시 건설의 주축인 LH의 철근 누락 사건이 약간 확산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는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하면서 신규 공사 발주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올 하반기에 발주 착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LH에 따르게 되면 올해 7월 발주 예정이었던 남양주 왕국 2지구 209 조성공사도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발주 계획이 연기됐고 또 발주 계획이 연기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발주에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발주 계획을 갖다 하게 되면 이제 입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입찰을 하는 회사가 결정되는 게 내년 초가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초에 뭐 그런 시공사라든지 발주처가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 6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내년 6월도 착공이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착공도 계속적으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착공이 미뤄진다라고 하면 입주도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계양지구 작년 11월에 착공됐던 계양지구도 여전히 지금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고 원래 계획은 본청약을 갖다가 지금 계양 신도시도 2025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늦춰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접근성을 결정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데 하남 교사는 경우에 이제 가밀지구에서 고골간 도로 신설이라든지 동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서 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도 지금 계획보다 한 2, 3년이 좀 더 딜레이돼서 2029년에나 지금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고양은평선도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잠시 지금 보류가 된 이유 중에도 하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딜레이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겠나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일단 사업이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의 윤 정부 임기 내에 입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요. 3기 신도시 아파트의 첫 입주는 빨라야 2027년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가야 하지만 2027년에 지금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027년 5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에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 입주가 그때쯤 돼야지만 실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16,000명이나 되는 사선 청약 당첨자들입니다. 감자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S1, S3, S4, SO, SU 그 다음에 이런 A4 신혼유망 타업까지 해서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전 청약이 아니라 본 청약이 지금 진행되기를 갖다 바랄 텐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년이 지난 지금도 분양가 입주 시기가 미정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분양가도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더 내려갈 것이라고 또 작년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려갈 일은 정말 1도 없고요. 5%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감사스마일은 바랄 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쉬운 문제만큼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올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현재 건설업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강화라든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택 공급을 갖다가 늘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카드라 통신보다는 확실히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런 시장 상황 개선 없이 주택 금융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게 되면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주택 수요가 회복됐을 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재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주택 공급의 그런 부족 상황에 발맞춰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도 분양을 갖다 활성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라든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국회에 묶여있는 법 개정안에 빠른 통과도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4월 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 통과시켜줄 리 없고요. 또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이런 법안을 갖다가 지금 야당이 통과시켜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게 갈 것이고요. 내년 4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공급대책이 20일에서 25일쯤에 나오기 때문에 이 공급대책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뭐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사전청약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분양을 갖다가 노리시는 분들은 정말 뭐 다자녀라든지 내가 청약 점수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갖다가 뭐 도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나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팩트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갖다가 꾸준하게 지금 해 나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 암초에 막혀가지고 주택 공급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공 분양에 있는 분양가도 84 기준으로도 이제 7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2025년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본청약에 들어가서 2027년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라도, 물론 S1과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억 후반에 사전청약 분양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5%로 따졌을 때도 한 4천만 원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7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억이 넘어가는 집을 갖다가 2028년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뭐 장항지구라든지 국방대 부지라든지 양주시 장읍면 3마리 부지가 84가 7억 이하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내가 9억 이하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양시에서 아니면 청천벨트, 삼성벨트 이쪽에 삼성이나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지축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축도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의 단지에 지금 10억 이하의 매물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억 5천, 12억입니다. 그런데 9억 이하로 이제 샀던 분들은 거의 없고 9억 초반에 샀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축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가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8억 8천이잖아요. 이거는 7, 8타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84로 따지게 되면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는 제일로 싼 매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9억 5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만에 지축에 가서 이제 그런 임장을 하면서 또 느낀 거지만, 나머지에 있는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를 갖다가 제외하고 반도 유보라라든지 한림 프레보라든지 중국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8억 선의 매물들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9억이 넘어갈 거고요. 이미 센트럴 푸르지오는 이제 10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추석 명절 지나고 그냥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이 삼성이라든지 지축의 분위기가 뭐 원흥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 쪽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신축 분양,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없고 2024년, 5년, 6년,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고양시를 봤을 때 내년에는 B1과 그다음에 원당역 롯데캐슬, 지축에 있는 B1과 원당역 롯데캐슬이 입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항지구는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2025년에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하고 이제 포스코타운, 이쪽 LOE가 들어가는 이쪽에 백마역 이쪽에 포스코타운이 그나마 2025년에 입주를 좀 해서 물량이 좀 나오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이 3년 동안 입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쪽에 가격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일기 신도시도 지금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보았을 때 분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일기 신도시 중에 좋은 지역이 많이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일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좋은 그런 투자라든지 실거주로도 괜찮다라고 또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스마일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는
준신축이라든지 신축을 갖다 가져가라고 더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지만 자금적인 여유라든지 뭐 학군 뭐 자녀 교육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장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늦춰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전세를 갖다 끼고 내 집 마련을 갖다 먼저 하시고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론을 드리면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는 분들, 막연하게 무주택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4년 전, 3년 전에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내 집을 팔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내 집을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 말씀대로 했던 분들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아니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주택 공급이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정부 대책 발표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뭐 신문 기사라든지 찌라시하고 별반 틀려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착공이 지금보다 더 늦춰지지는 않고 계획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보다는 더 많이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정도가 늦춰졌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된다라고 일단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고향 창릉이라든지 인천 계양 부천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성 그다음에 광명 시흥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집을 갖다 팔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기다리시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일단 내 집을 갖다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먼저 매수를 하고 내 집을 갖다 조금 뒤에 파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제 말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로 해 나가시랄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구독자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달빛 여명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 이번 주 한 주 시작하는데 즐겁고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시고, 또 아침 그 다음에 낮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